오늘은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계신 퇴직 후 인생 이막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한국에서 매년 약 70만 명이 퇴직 연령을 맞이합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상 은퇴자 중 절반 이상이 경제활동을 계속 원하지만 재취업 성공률은 30% 미만에 그칩니다. 더 심각한 건 한국의 베이비 부머 세대 약 712만 명 중 상당수가 샌드위치 세대라는 점입니다. 위로는 부모님을 모시고 아래로는 아직 독립하지 못한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는 현실이죠. 많은 분들이 퇴직 후 앞으로 30년에서 40년을 무엇을 하며 어떻게 돈을 벌고 살아야 하나라는 막막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2022년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조사에 따르면 퇴직자 10명 중 8명이 퇴직 후 생활비 마련을 가장 큰 걱정으로 꼽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이런 걱정을 완전히 뒤집은 멋진 사례인데요. 자신이 즐기는 일을 하면서 월 수백씩 벌고 있는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그로부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을 알아보고 여러분도 자신이 진짜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전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나면 여러분도 희망을 품게 되실 거예요. 자, 많은 분들의 은퇴 후 가장 큰 걱정은 크게 세 가지지요. 첫 번째, 경제적 불안감입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생활비가 부족합니다. 2023년 기준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월 64만원 정도라고 해요. 하지만 65세 이상 1인 가구 최소 생계비는 월 120만원이 넘습니다. 절반도 안 되는 셈이죠. 두 번째, 사회적 소외감입니다. 수십 년간 직장에서 김 과장, 박 부장으로 불리다가 퇴사하면서 갑자기 동네 아저씨가 되는 상실감이 정말 큽니다. 일본에서는 이것을 젖은 낙엽 증후군이라고 부를 정도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세 번째, 삶의 목적 상실입니다.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해서 저녁 늦게 집에 오던 루틴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면서 느끼는 공허함도 참으로 큰 문제입니다. 도대체 내가 매일 뭘 하며 살아야 하나라는 실존적 고민이 찾아옵니다. 이는 단순히 돈만의 문제가 아닌 남은 세월을 어떻게 의미있게 보낼지에 대한 근본적인 두려움이죠. 그렇다면 대부분의 퇴직자들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실태를 살펴보겠습니다. 재취업 도전의 현실은 녹록치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재취업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너무나 냉혹합니다. 1. 나이 차별이 심하죠. 50대만 넘어도 오버스펙이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2. 임금 격차가 커집니다. 이전 연봉의 30%에서 50% 수준으로 제한받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3. 디지털 격차도 큽니다. MZ세대와 비교하면 컴퓨터 등 기술 활용 능력의 차이로 적응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실제로 중장년 구직자 10명 중 8명이 6개월 이상 구직 활동을 해도 취업에 실패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이 다음과 같은 선택지로 몰립니다. 첫째, 그럼 내가 사장이 되자면서 자영업에 뛰어듭니다. 특히 카페, 치킨집, 분식점 같은 프랜차이즈가 인기죠. 퇴직금 몽땅 집어넣고 대출받아 투자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자료를 보면 창업 후 1년 내 폐업률이 25%, 3년 내 폐업률이 50%를 넘습니다. 특히 최근 같은 불황기에는 더욱 위험이 큽니다. 평생 모은 퇴직금이 몇 년 만에 사라지는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둘째, 그래서 자본 없이 바로 시작할 수 있는 배달이나 퀵 서비스로 눈을 돌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배달의 민족 통계에 따르면 배달 라이더의 30% 이상이 50세 이상이라고 하네요. 당장 수입이 생길 수는 있지만 일의 성격상 신체적 위험과 장기 지속의 어려움이 뒤따릅니다. 60대가 되어서도 매일 오토바이를 타고 계단을 뛰어다니는 건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죠. 셋째, 그럼 자격증이라도 따자며 공부에 매달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실제로 자격증을 10개 넘게 가지고 계신 분들도 봤는데요. 자격증의 수가 많다고 해서 반드시 취업이 보장되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현재 시장에서 실제로 수요가 높은 자격증인지, 그리고 그 자격증이 나의 경험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오늘 제가 우연히 접하게 된 주미영 씨의 사례는 정말 귀중한 시사점을 줍니다. 주미영 씨는 63세이고요. 38년간 직장 생활을 하다 2022년 정년퇴직한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떨까요? 궁예설사로 일하면서
구독자가 8만 명에 육박하고 월 수익 300만 원을 올리는 역사 유튜버가 되었습니다. 이분은 역사 전공자도 아니고 유튜브의 촬영, 편집 등의 관련 기술도 배운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 시작은 정말 단순했습니다. 2022년 정년퇴직을 앞두고 복잡한 머릿속도 비우고 건강관리도 시작할 겸 매주 토요일마다 남편과 함께 서울 둘레길을 걷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하다 보니까 너무나 재미있고 즐거운 시간이 되어서 계속 하다 보니까 어느새 전체 8개 코스를 완주하고 한양도성길까지 걸었답니다. 그러면서 서울이 이렇게 아름답고 역사적인 도시라는 새삼스러운 감동을 받게 되었고, 이 기억들을 그냥 흘려보내기 아까워 간단한 영상을 찍어 유튜브에 올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현재는 서울 경기 지역은 물론 전국의 역사 유적지를 찾아 탑사하며 관련 정보를 담은 역사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5가지를 살펴보죠. 첫째, 취미가 곧 기회가 된다. 단순한 걷기와 영상 기록이 역사 콘텐츠 채널로 발전하여 월 수익을 창출한 것처럼 자신이 좋아하는 일이 새로운 직업과 수입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게 돈이 될까라는 의심보다는 이게 재미있네라는 순수한 즐거움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유튜브에는 요리, 원예, 반려동물, 독서, 운동 등 모든 취미가 콘텐츠가 될 수 있는 플랫폼이거든요. 그리고 특히 유튜브의 경우는 오래 지속하는 힘이 성공의 열쇠인데, 자신이 정말로 재미와 열정을 갖고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떠들 수 있는 주제를 잡고 가야만 영상의 소재가 계속 나오고 본인이 지치지 않고 채널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수 있습니다. 둘째, 새로운 기술 습득을 두려워하지 말 것. 오늘 사례의 주인공처럼 역사 전공자도 아니고 유튜브 경험이 없던 분이 배움의 자세로 꾸준히 도전한 점이 성장의 발판이 되었습니다. 60대에 유튜브를 시작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영상 촬영, 편집, 썸네일 제작, 검색 최적화까지 배워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은 온라인으로 무료 강의도 많고 AI 도구들을 활용하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지요. 셋째, 파트너와의 협력 관계가 핵심 자산이다. 주미영 씨는 남편을 하나뿐인 동료이자 찐친이라고 표현합니다. 배우자와 함께하는 활동이 단순한 동반자 관계를 넘어 사업 파트너로 발전한 것이죠. 실제로 부부 유튜버나 가족 채널들이 인기를 끄는 이유도 이런 진정성 있는 관계가 시청자들에게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혼자 하기 어려운 일들도 함께하면 가능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넷째, 꾸준함이 콘텐츠 수입을 만든다. 주미영 씨 채널에 가장 자주 올라오는 댓글이 이 채널은 아직 안 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본 사람은 없다라고 하네요. 자극적이지 않은 콘텐츠가 오히려 차별화되어 구독자 8만 명을 모았습니다. 진정성 있고 꾸준한 콘텐츠가 더욱 돋보이기도 합니다. 평양냉면처럼 슴슴하지만 중독성이 있다는 평가가 인상적이에요. 영상 올릴 때마다 좋아요, 댓글, 공유를 많이 해주는 진짜 팬층을 두텁게 확보한다는 뜻이지요. 다섯째, 삶의 전환에는 완벽한 계획보다 실행이 중요하다. 주미영 씨는 퇴직 후에 뭘 할지 마땅한 계획도 없었다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저 남편과 운동 삼아 걷기를 시작했는데 이게 서울의 재발견으로 이어진 것이죠. 많은 분들이 퇴직 전에 완벽한 인생 이막 계획서를 작성하려고 하시거나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서 자신의 목표 달성을 위해 나름대로는 준비하느라 시작을 미루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요즘같이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는요, 여러분이 만든 계획대로 세상이 움직여주지 않고요. 자, 이제 내가 드디어 시작할 때가 되었다면서 큰맘 먹고 나오면 이미 여러분의 고객층은 입맛이 변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작은 실행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한 걸음부터 시작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자, 이제 여러분도 나의 관심사를 직업으로 바꾸어서 인생 2막을 준비해 보시면 어떨까요? 스스로에게 다음과 같이 5개의 질문을 던져보세요.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여러분만의 기회가 보일 것입니다. 질문 1. 내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몰입하는 활동은 무엇인가? 돈을 받지 않아도 아무도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일, 너무 재밌고 좋아서 몇 시간 동안 해도 힘든 줄 모르고 하는 일, 처음 하는 일인데도 왠지 자연스럽게 배워지고 나에게 행복감을 높여주는 일, 이런 것들이 바로 여러분의 진짜 관심사입니다. 요리, 정리정돈, 사진 찍기, 식물 키우기, 이야기하기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자신에게 이런 질문도 해보세요. 과거에 내가 큰 관심, 열정, 즐거움을 느꼈던 일인데 계속하지 못했던 것은 무엇인가? 현재 내가 가장 기쁨을 느끼는 일 또는 몰입하는 일은 무엇인가? 나에게 주어진 삶이 1년밖에 남지 않았다면 가장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내가 생전 안 해봤지만 꼭 해보고 싶은 일이나 활동이 있다면 무엇인가? 질문이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자주 도움을 청하거나 조언을 구하는 분야는 무엇인가? 이런 건 너한테 물어봐야지라고 사람들이 찾아오는 영역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숨겨진 전문성입니다. 그 일을 잘 살려보는 방안을 연구해보세요. 질문 3. 내 관심사로 누군가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 취미는 혼자 즐기는 것이지만 직업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생각해보세요. 그들이 바로 여러분의 고객 또는 여러분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가 되는 것이지요. 질문 4. 지금 당장 무료로라도 10명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이나 서비스는 무엇인가? 요리를 좋아한다면 도시락 만들어주기, 정리를 잘한다면 집 정리 도와주기, 글을 잘 쓴다면 자기소개서 첨삭해주기 등등. 작은 시작이 큰 기회로 이어집니다. 질문 5. 1년 후 내가 이 일로 월 100만 원을 벌고 있다면 어떤 모습일까? 구체적으로 상상해보세요. 어떤 고객들과 일하고 있을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을지, 하루 일과는 어떨지. 내가 원하는 최고의 장면을 생생하게 그려볼수록 내가 그것을 현실로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여러분, 퇴직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주미영 씨처럼 63세에 유튜버가 될 수도 있고 65세에 창업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중요한 건 도전하는 마음가짐이죠. 디지털 시대는 오히려 나이가 많은 분들에게 유리한 면도 있습니다. 젊은 세대에게는 없는 인생 경험과 깊이 그리고 진정성이 있거든요. 요즘 MZ세대들이 할메니얼이라는 말을 쓸 정도로 연륜 있는 분들의 콘텐츠를 좋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즐거움이 내일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완벽한 계획이 아니라 지금 당장의 작은 실행입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하셔서 더 많은 은퇴 후 성공 스토리와 현실적인 조언을 받아보세요. 여러분의 인생 2막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